C 언어 코드입니다. 프로그램이 굉장히 작네요. 짧고 간단해요. 자, 메인 함수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수형 변수 S 하나를 선언했네요. 그리고 S에 이 내용을 실행해서 결과를 저장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 S를 출력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테스트라는 녀석 한번 봅시다. 얘 지금 모양이 함수하고 똑같네요. 함수의 이름이고 매개 변수를 전달해주는 그런 형태로 현재 쓰여져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테스트라는 함수가 있는지 찾아보니까 그런 함수는 없어요. 단 뭐가 있어요? 여기 샵 디파인 문에 테스트라고 쓰여진 이 문장이 있고 뒤에 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얘는 지금 어떤 의미예요? 이렇게 나오는 문장이 있으면 이렇게 치환하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 뭐라고 해요? 샵 인클루드나 샵 디파인 같은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는 묶어서 뭐라고 불러요? 전처리기 지시자 이렇게 부르죠. 자, 오늘은 문제를 좀 풀고 나서 이 전처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나온 이 테스트 괄호 열고 A, B, C는 A 더하기 B 곱하기 C로 치환한 다음에 여기다 대입을 해서 풀게 되면 간단하게 풀 수가 있어요. 자, 풀어봅시다. 자, 얘는 A 더하기 B 곱하기 C고 역시 얘를 6으로 이렇게 나눈다. 이렇게 돼 있죠. 조심할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를 먼저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치환한 다음에 그대로 풀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A에 해당하는 것이 3이고 B에 해당하는 것이 4고 C에 해당하는 것이 5가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얘는 3 더하기 4 곱하기 5 나누기 6 이렇게 되니까 뭐부터? 얘부터 계산해야 되겠죠.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해야만이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겠죠. 자, 20을 6으로 나눴어요. 얘를 계산하니까 4, 5, 20이고 얘를 6으로 나눴단 말이에요. 이때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얘는 지금 정수연산이기 때문에 목만 나와야 되는 거죠. 목만. 그래서 결과는 3이다. 나머지가 2가 있지만 나머지에 대해서까지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이 목하고 여기 3하고 두 개를 더해주면 결과는 6이 되겠죠. 그렇죠? 결국 S는 6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얘를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결과는 6이 나올 거다. 굉장히 문제 쉽죠? 몇 가지 사항만 여러분이 조심하시면 샵 디파인으로 선언된 전처리기는 쉽게 풀 수 있어요. 이렇게 문제가 쉽게 나오면 그래 이렇게 간단히 풀 수 있겠지만 괄호가 있는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자,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샵 디파인 하고 나서 이렇게 테스트 괄호 열고 A, B, C를 했고요. 여기다가 A 더하기 B 곱하기 C 괄호 이렇게 여긴 지금 괄호가 없는데 여긴 괄호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이때는 반드시 괄호도 여러분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계산을 할 때 3 더하기 4 곱하기 5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얘를 6으로 나눠줘야 돼요. 이런 경우도 여러분이 꼭 한 번쯤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얘가 먼저 계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23을 6으로 나눈다는 거죠. 그렇죠? 결과는 3이 나온다. 몫이 3이고 나머지가 5니까 결과는 3만 나온다. 는 것도 여러분이 한 번쯤 살펴봐야 되겠네요. 정수연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살펴봅시다. 만약 이렇게 안 돼 있고 이런 경우 자, 이런 경우 어떻게 돼요? 얘도 역시 그대로 치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대로. 연산자 우선순위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순서에 맞춰 여러분이 그대로 치환해서 계산해주면 돼요. 그러면 3 더하기 4 곱하기 5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얘를 6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결과는 역시 얼마다 몫이 5가 나오겠다. 이렇게. 그래서 괄호가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이 반드시 체크하셔서 거기에 맞게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됩니다. 이것만 여러분 조심하시면은
이 전처리기에 대한 문제는 어렵지 않게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단 지금 우리가 그래도 기초를 조금 더 탄탄히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전처리기 지시자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드리고 나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샵 include나 샵 define 같은 것들을 보통 전처리기 지시자 이렇게 부르는데, 말 그대로 이 include라는 말은 포함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샵 define은 정의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의미를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 때마다 반드시 스탠더드 인풋 아웃풋 헤더 파일을 포함시키라고 늘 얘기를 해요. 이건 그냥 공식처럼 써라 자꾸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printf라는 함수를 쓰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사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include라는 키워드가 있을 때는 이 스탠더드 인풋 아웃풋 헤더 파일의 이름을 가진 파일을 거기에 붙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언어 번역 과정에서 이 걸치는 절차 중에 하나인데, 잠깐 그 부분을 정리를 하고 나서 이 문장에 대한 해석을 조금 더 해봅시다. 자, 보통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 소스 프로그램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test.c라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다고 합시다. 확장자가 C인 이유는 C 언어로 만든 프로그램이다 라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C라고 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만든 이 프로그램을 보통 소스 프로그램 이렇게 불러요. 원시 프로그램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얘가 바로 처리되는 게 아니고 항상 전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전처리 과정. 이걸 바로 프리 프로세스라고 하죠. 그리고 나면 전처리가 끝난 파일이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과정이에요. 이 과정. 여기서 이렇게 하는 이 과정에 바로 우리가 만든 소스 프로그램을 전처리해주는 전처리기가 관여를 해요. 얘를 프리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고, 이 프리 프로세스가 하는 일은 뭐냐면 여기처럼 샵 디파인이나 또는 샵 인클루드와 같은 전처리기 지시자가 있을 때 여기에 맞춰서 내 소스 프로그램의 내용을 덧붙여 주거나 치환해 주는 거예요. 즉 나는 지금 이렇게 test.c라고 프로그램을 간단히 만들었지만 이 전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내 프로그램에는 스탠더드 인풋 아웃풋 헤더 파일에서 불러온 내용들이 이 안에 쓰여지게 돼요. 이렇게 내 프로그램이 이렇게. 그리고 아까 여기 우리가 썼던 샵 디파인에 의해서 이 테스트 ABC가 그냥 A 더하기 B 곱하기 C로 그대로 이렇게 치환을 해줘요. 이런 식으로 치환이 되는 거예요. 내 프로그램은 이렇게 있겠죠. 내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전처리기에 의해서 삽입되어진 부분이고, 이 부분은 치환이 된 부분이 이렇게 이 안에 딱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렇게 전처리된 파일 모양을 갖추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 가시나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볼게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설명을 더 해드릴게요. 자, 전처리가 끝난 이 파일은 다시 컴파일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기계어로 바꿔주는 기계어 번역 작업에 들어가는 거죠. 즉 우리가 만든 언어는 자연어에 가깝고 바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주게 되는 거고, 이때 이제 컴파일러가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컴파일이 끝난 이 파일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데 얘가 바로 오브젝트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목적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목적 프로그램이 탄생이 되게 되면 링크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즉 오브젝트 프로그램끼리 모아서 묶어주는 오브젝트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여러 개의 오브젝트 프로그램들이 생겨날 수 있거든요.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은 각각 이렇게 프로그램을 분할해서 짜가지고 이렇게 붙이게 되는데 이때 이제 링케이지 에디터라는 프로그램이 관여를 하죠. 이게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비로소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확장자가 EXE인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적 프로그램의 확장자가 OBJ로 보통 쓰게 되죠.
이렇게 만들어진 실행 파일이 누구에 의해서? 운영체제의 로더, 즉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기억장치 안으로 읽혀져 들여와야만이 가능하죠. 그래서 운영체제의 로더가 이 실행 파일을 읽어서 어디에? 메모리 안에 이렇게 적재를 해준단 말이에요. 메모리 안에. 그래서 이 과정을 이렇게 로드한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 만든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이제 이렇게 적재가 되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서는 CPU가 한 문장씩 가져다가 해석해서 실행을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자바 할 때도 그렇고 컴파일형 언어를 여러분이 공부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하다가 오류가 발생되게 되면 이 컴파일러가 오류 메시지를 주죠. 에러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면 이 에러 메시지를 다시 수정해서 다시 과정을 반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죠. 컴파일러의 특징은 한꺼번에 번역해서 실행하기 때문에 중간에 오류가 발생되게 되면 전체가 다 실행되지 않죠. 인터프리터 언어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의 일부에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오류가 없는 부분까지는 실행하다 멈추는 거고, 컴파일러는 전체적으로 오류가 없어야만이 완벽하게 복잡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실행이 되게 되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인터프리터형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행하다 보면은 중간에 오류가 있더라도 오류가 있는 그 부분까지는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컴파일러가 이렇게 에러 메시지를 주게 되는데 이걸 뭐라고 부른다? 디버깅이라고 한다. 즉 오류를 잡는 과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프리프로세서가 이렇게 동작한다는 거, 어느 위치에 있는가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게 도움이 될 거고요. 여기서 한 가지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갑시다. 요 부분이죠. 샵 디파인. 마치 얘가 함수처럼 쓰여졌지만 얘는 함수는 아니에요. 예. 보통 우리가 매크로라고 얘기를 하죠. 매크로. 매크로라는 얘기는 보통 일련의 명령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집합을 이루고 있는 거죠. 순서의 집합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차례대로 정해진 순서대로 쭉 실행되는데 이런 것들을 보통 매크로라고 부르죠. 또 이렇게 확장하다는 그런 개념도 있고요. 또는 뭐 거대한 이런 개념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사용하는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렇게 순서의 집합을 모아놓아서 이렇게 자동으로 실행되는 이런 형태들을 보통 우리가 매크로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런 매크로, 즉 샵 디파인과 같은 이런 매크로 형태의 것들은 함수와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함수는 보통 리턴 값이 있잖아요. 반면에 이런 매크로는 이런 매크로 형태로 정의된 형태는 리턴 값이 없다는 거, 요거 차이점 하나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샵 디파인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길어졌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기본적인 개념들을 안다면 아마 공부하시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또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건강한 얼굴로 또 만나도록 합시다. 마치도록 하겠어요. 안녕히 계세요.